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최고 200%에 이르는 관세 부과 방침이 공표되자 국제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즉각적인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등 유수의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협상용 지렛대가 아닌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마저도 직접적인 압박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25%는 물론 반도체와 의약품에 무려 200%라는 초고율 관세가 거론되자 국제시장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치명적인 실험에 돌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관세 공세가 오직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냉철한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표면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경제가 이미 한국의 핵심 기술과 견고한 공급망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조선, 원전 그리고 방위 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 막강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실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정책 목표를 추진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과 첨단 무기 개발의 근간이 되는 고성능 반도체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공장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고율 관세 언급은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시도였을지 모르나 역설적으로 이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지를 전 세계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구 5,200만 명, 국토 면적은 미국의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이지만 전 세계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무모하게 무역 장벽을 높일수록 장기적으로는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520억 달러 규모의 칩스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만의 TSMC조차 메모리 영역에서는 한국의 견고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인텔은 연이은 공정전환 실패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단순히 한국의 수출 기업들을 흔드는 것을 넘어 미국 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클라우드 기업, 심지어는 국방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현실 앞에서 미국 현지의 전문가들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관세 카드를 두고 정치적 허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충격은 대한민국에게 위기인 동시에 역동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 고도화와 국산화율 제고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서 한층 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초강경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쥐고 있는 현실적 카드가 워낙 강력하기에 협상에서 오히려 미국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역전의 국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관세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정작 그 칼에 숨겨진 칼자루는 이미 대한민국이 굳건히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미시간, 조지아, 켄터키 등지에서 야심차게 추진되는 GM, 포드, 테슬라의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즉시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국가적 최우선 의제로 내세운 미국 정부가 결국 한국의 견고한 배터리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관세 협상의 균형추를 대한민국 쪽으로 크게 기울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첨단 방위 산업,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의 심장부에 박동하는 고성능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강력한 공급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반도체에 200%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입는 쪽은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경제 그 자체일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단절되는 순간 미국의 수많은 스타트업,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국방연구소는 모든 연구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작은 국토와 인구라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은 이미 한국이 거머쥔 패권이며 이는 관세라는 단순한 무역 카드로 결코 흔들 수 없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스스로가 훨씬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을 압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은 배터리와 반도체를 넘어 방위산업, 원전, 조선 등 모든 전략 분야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트너를 찾아내기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오히려 유럽, 중동 등 제3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미국을 다각도로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원전 패키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뻗어나갈수록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필연적으로 축소될 것이며 이는 곧 미국의 국제적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초강경 정책은 대한민국에게 뒤기 속 기회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라는 양대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한국은 이미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급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협상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 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를 옥죄는 치명적인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520억 달러 규모의 칩스법을 추진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다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독보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인텔은 연이은 공정전환 실패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대만의 TSMC조차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200% 관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는 미국 내 산업 기반 전체를 스스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국방 첨단 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 구조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순간 치명적인 마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 GDP를 최대 1%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결국 미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야심찬 전기차 전환 정책 역시 대한민국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불가능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미국 현지에서 운영 중인 배터리 공장들은 단순한 해외 투자를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공장들이 멈춰선다면 GM, 포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라인 전체가 사실상 즉시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세 공세가 오히려 미국 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실험으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산업 고도화와 국산화율을 더욱 증진시키는 더할 나위 없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줄지라도 이는 동시에 탈미국 공급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배터리 원료 확보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더욱 강력한 자주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제3국 시장에서의 기회 또한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방산, 원전, 조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글로벌 강자로 부상했으며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핵심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수록 한국은 오히려 다른 전략적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패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관세 전쟁은 대한민국에게 위협이 아닌 오히려 자주적인 경제 구조를 완성하고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막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견고한 공급망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엄연한 현실이 관세 협상에서 대한민국을 더욱 강력한 위치에 서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또 다른 변수는 바로 대만 TSMC의 연이은 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최근 전력 공급 문제와 충격적인 기술 유출 스캔들로 연속적인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의 싱다 발전소 폭발 사고로 전력망이 마비되자 TSMC는 공장 가동을 전면 축소하고 비상 발전기에 의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 삼성전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메모리 분야를 사실상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TSMC가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겪는 동안 삼성은 흔들림 없는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하며 시장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방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므로 삼성의 경쟁력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대된다는 의미와 직결됩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건은 TSMC 내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술 유출 스캔들이었습니다. 현직 및 전직 엔지니어 3명이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는 나노미터 공정 관련 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에 유출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만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며 대만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행각을 넘어 대만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물론 나아가 국제 반도체 협력 구도 자체에도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간의 신뢰 균열은 반대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파운드리 기술력까지 성공적으로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반도체 공급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TSMC가 흔들리고 일본이 도덕적 신뢰를 상실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은 한국 기업들이 승자의 자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독보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는 관세 협상에서 대한민국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바로 일본의 역할입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반도체 동맹을 강조해온 일본이지만 정작 최근 발생한 사건은 일본의 위선적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TSMC 기술 유출 사건에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대만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일본과 대만 간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간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청렴하고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도덕적 우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일본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는 나노 공정 문서가 일본 기업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대만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불신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적 차원을 넘어 정치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관계는 물론 나아가 미국이 그토록 강조해온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근간에도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오히려 더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는 기술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도덕적 신뢰를 상실하고 대만이 기술적 불안정성을 노출한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은 안정적이고 검증된 공급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번 스캔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마저 배신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게 또 다른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신뢰를 강력한 무기로 삼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일본이 상실한 빈자리를 대신 채우며 더욱 광범위한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기술 스캔들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방산산업이 한층 더 매력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일본과 대만이 흔들리는 혼란 속에서 국제시장에 더욱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단순한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 글로벌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이 단순히 경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와 안보 영역으로까지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경제 안보 협력을 끈질기게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앞세우는 이기적인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국가들까지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번 위기를 자주 국방과 외교적 자율성을 확고히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꺼내든 강력한 카드는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이하 전자권, 환수 문제입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결정적인 지렛대로 삼아 자주 국방의 오랜 염원이자 수건이었던 전자권 환수 문제를 협상 테이블의 최전방에 과감히 올려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한국의 요구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안보정책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의 전자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2차례나 허용하여 한국이 현무 -5분화 같은 최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권 환수 역시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실적이고 강력한 카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기조는 한국 스스로의 방위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모든 국방 부담을 떠안지 않고 대한민국이 더욱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협상은 단순한 경제 협상을 넘어 한국의 외교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자국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공급망 우위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 경제적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자권 환수와 같은 핵심 안보 현안까지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초고율 관세 정책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이 더욱 강력한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과 원전, 그리고 전자권 환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완전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단순한 주변 동맹국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번 위기는 곧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확고한 중심으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대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중견국이나 기술 종속국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원전,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보유한 핵심 기술력과 견고한 공급망은 이미 세계 경제와 안보를 떠받치는 흔들림 없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고율 관세라는 강수를 놓더라도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쪽은 결국 미국일 것입니다. 그들의 전기차 산업, 혁신적인 인공지능 스타트업, 거대한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최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 한국의 핵심 부품과 소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에 던져준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동적으로 선택받는 국가가 아닌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로 당당히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종속적인 위치가 아닌 완전한 대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독자적이고 강력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확고한 영향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흔들리는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신뢰, 안정성, 기술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무기를 동시에 강화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의 확고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영역에서 전자권 환수를 둘러싼 활발한 논의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진정한 자주 국가로 우뚝 거듭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현무-5 분화 같은 최첨단 무기 독자 개발, 그리고 핵심 기술의 완전한 국산화는 이제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한국의 자주 국방을 지지한다는 파격적인 신호를 보낸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본질적인 힘과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커졌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사례입니다. 경제와 안보, 외교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이번 위기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고도 강력한 자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위협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숨겨진 기회를 과감히 포착해야 한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미국의 초강경 관세 정책은 결국 한국의 산업 고도화와 탈미국 공급망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더욱 강력한 자주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원료와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폭넓은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방산, 원전, 조선 산업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세계 시장에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한국형 패키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는 수준을 넘어 능동적으로 글로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거대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국가들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이번 관세 사태 또한 대한민국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이자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위한 확고한 발판입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고 좁은 국토,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견고한 공급망을 갖춘 나라. 그리고 스스로의 안보와 경제를 굳건히 지켜내며 미래를 담대하게 설계할 줄 아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수는 대한민국을 위협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미국조차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동맹국이자 유럽과 중동이 앞다투어 협력의 손길을 내미는 전략적 파트너. 글로벌 무대에서 독자적인 전략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의 그늘 아래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